전립선 세포에 말이죠,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오환은 효소에 의해 가지고 DHT,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강력한 남성 호르몬으로 전환됩니다. 바로 이 강력한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비대증을 촉진시키는 걸로 되어 있죠. 그러면은 이 강력한 남성 호르몬을 생산을 억제시키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방지 내지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환원 효소를 작용을 차단시켜 버리면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강력한 남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5환원 효소 기량제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발기장애가 온다든지 성욕이 감퇴됐다든지 사정의 양이 확 줄었다든지 심한 사람은 나오지도 않는다 그래요. 이러한 것들이 모두 남성 호르몬을 억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탈모가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시키면은 탈모가 더디게 되든지 머리가 살아나겠죠. 그래서 이 5환원 효소 기량제가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도 이용되고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때의 양의 4분의 1만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때문에 부작용이 미미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, 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도 하고 있는데요. 비뇨기과를 전공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환자들이 올 때 보면은 발기장애나 성욕 감퇴로 오는 환자가 있습니다. 제 환자도 말이죠, 40대 후반부터 탈모가 좀 많이 진행돼 가지고 이 5환원 효소 기량제를 복용을 했습니다.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거세된 수준이에요. 발기가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말이죠. 그래서 탈모 치료제도 용량이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성욕이 감퇴된다든지 발기장애가 생긴다든지 정액량이 확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의사하고 반드시 상의해 가지고 부작용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. 발기부전 치료제 중에서도 이 타다라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. 이 약을 저용량으로 매일 사용하는 것은 전립선 비대증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식약청에서 허락을 받는 약입니다. 그림에 보시면은 50대, 60대, 70대 남자들의 배뇨장애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발기력이 비료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배뇨장애하고 발기장애하고는 상당히 상관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보시다시피 PD라는 효소가 있는데요. 이 O형 PDE는 발기되었을 때 이 발기가 사가러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발기력을 강화시키고 지속을 시키려면은 바로 이 O형 PDE의 작용을 억제시키면은 발기력이 더 지속이 되고 강화가 될 수 있겠죠.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들은 모두 다 이 O형 PDE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약이에요. PDE라는 효소의 수용체가 발기 조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광과 전립선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. 때문에 발기장애가 있는 사람과 배뇨장애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약을 쓰면 1거 2득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. 타다라필이라는 약은 약의 작용시간이 24시간 지속이 돼요. 비아그라라는 약은 지속시간이 4시간이에요. 그러니 매일 저용량으로 한 알씩 먹으면은 발기력도 개선되고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도 개선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게 저용량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도 부작용이 경미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. 물론 발기부전 치료제 먹었을 때하고 같은 종류의 두통이 있다든지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코가 막힌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저용량이기 때문에 경미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.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에 더하기 오줌이 급하게 마려운 증상이 있어야 돼요. 심한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기 전에 내의에 젖을 때가 있죠.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과민성 방광이라 그러는데 전립선 비대증이나 나이가 든다든지 고혈압이 있으면은 방광에 알파 1D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방광이 수축을 일으키는데 이 수용체가 많아진다는 겁니다. 방광이 아직 오줌 넣을 때가 아닌데 수축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오줌 마렵게 실금이 일어난다는 것이죠.
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4명 중에 3명이 바로 이 과민성 방광을 함께 갖고 있어요. 이러한 과민성 방광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은 전립선 약만 쓰지 않고 이러한 과민성 방광에 대한 약을 같이 쓰는데, 이 과민성 방광에 의한 또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. 과민성 방광에 쓰는 약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방광이 팍 수축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항무스카린 작용을 갖고 있는 약이고요. 하나는 방광이 잘 늘어나도록 해주는 미라베그론이라는 약인데요. 항무스카린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페소테로딘 하는 약이 있습니다. 상품명으로 토비에즈라고 나와 있는데요.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입이 마른 거예요. 입이 마르니까 물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자꾸 물을 먹어요. 물을 많이 먹으면 오줌을 더 자주 볼 수 없는데,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입이 마른 것이니까 입을 헹구고 삼키지 말고 뱉으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. 그 외에도 급하게 오줌이 마려운 증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 약을 쓰는데, 막상 내가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서 보려고 그럴 때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. 원하지 않을 때 수축을 억제시키는 건 좋은데, 원해서 오줌을 누려고 그러는데 오줌이 안 나와 쩔쩔매는 것이죠. 심한 환자들은 오줌이 안 나와가지고 배가 불러 올라가지고 방광이 불러 올라간 거죠. 응급실을 찾는다고요. 그래서 이 약을 잡으실 때는 의사도 물론 조심하지만은 환자도 유념하셔야 됩니다. 그 외에도 불면증이 있다든지 어지럼증, 두통, 안구 건조증, 복통, 설사가 있는가 하면, 또 어떤 사람은 변비가 있다 그러고, 소화불량, 구역질, 이런 것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. 솔리페나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. 제일 흔한 것이 구갈증 아닙니까? 입이 마르다는 것이죠. 두 번째 많은 것이 변비.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줌이 안 나와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,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. 미라베그론이라는 약은 구갈증이나 또는 변비,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죠. 그래서 의사들이 이 베타메그론부터 먼저 써본다고요. 써보고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항무스카린 저용량부터 써보고, 그래도 부족하다는 경우에는 2가지 약을 같이 써보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무슨 약인지 스마트폰에 입력을 시켜 놓으십시오. 안 그러면 수첩에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려야지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.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약을 먹은 것 중에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약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새로운 약을 먹었을 때 지금까지 없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처방하는 의사하고 상담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. 혼자 알아서 속이 안 좋다고 내 거를 찾아서 위내시경을 한다든지, 머리가 어지럽다고 신경과에 가서 뇌 MRI 사진을 찍는 이런 노력을 하기 전에 처방하는 의사하고 반드시 먼저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